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주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보기 전에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그리고 웹툰도 좋았고요. 또 우주항공도 인공위성 그 이슈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나왔던 건데 또 반영을 하면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도 또 결과가 좋았는데요. 우리 장이 어제 선반영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최원수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저는 뭐 선반영해서 먼저 좀 올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주초에 이번 주에 조정 나오고 주 후반으로 가면서 지수 조정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저번에 이번 월요일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수 하단은 2,420에서 30 정도로 예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 주에 저가가 2,423이었어요. 네. 결국에는 그 정도에서 조정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2,503 테스트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2,500에서 뭐 더 갈지 그거는 저는 2,500에서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지금까지는 입장이지만은 조금 더 시장 봐가면서 좀 대응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일단은 좀 긍정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길면은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강수장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수의 급등보다는 종목별로 어제 우주항공 테마가 갑자기 거의 다 상한가 가고 급등한다던가 그리고 역시 개별 테마 개별 업종, 개별 종목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500선 저항 돌파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후의 움직임들 그 눈치 싸움 잘 해보시고요. 또 기회를 준다면 또 이런 2월 말까지의 상승 가능성을 보면서 잘 대응하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FMC에 대한 호재를 오늘 장 좀 강하게 반영해 줄까요? 이제 어제도 보면은 이제 2차전지 쪽, 그동안 안 움직이던 2차전지 바이오 쪽 이런 쪽도 움직였거든요. 이제는 코스닥 우세 장세가 아마 될 겁니다. 당분간은 코스닥의 이제 키맞추기성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한 770 정도까지는 일단 올려주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 이제 상승이 진행이 되는 부분은 박스권 상단을 지금 타진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일단 간 이후에 조금 또 쉬었다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코스닥 우세 장세 계속해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아마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코스피는 2,450 부근, 코스닥이 750선이었는데요. FMC 회의에 대한 호재는 코스닥이 더 크게 반영할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또 이슈, 체크포인트로 나왔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EU 핵심 원자재법, 오는 3월 유럽판 IRA에 주목하자. 패드워치 11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 끝나가는 금리 인상, 파월 디스인플레이션 발언 주목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로 EU 쪽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나오고 나서 각국들의 반응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유럽판 IRA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정도에 이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실까요? 거의 통과될 걸로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3월 중에 발표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통과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은 이제 원자재와 관련해 가지고 제일 직접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원자재를 리사이클링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법안으로 보호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주들이 요즘에 좀 쉬었는데 폐배터리주들이 조금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폐배터리주 잠깐 좀 볼게요. 차트 좀. 일단 세비캔 같은 경우에 쌍바닥 만들면서 바닥은 좀 잡는 느낌이죠. 성일하이텍도 비슷합니다. 차트가. 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도 기간 조정 이후에 지금 올라오는 분위기죠. 그래서 요런 이제 호재거리가 좀 남아 있다면은 이쪽 폐배터리 쪽으로 조금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원자재법이라는 게 결국 친환경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신재생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쪽 그러면은 아무래도 풍력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CS 윈드가 어제 양봉을 만들었죠. 그래서 크게 보면 또 쌍바닥입니다.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것들을 좀 소화하는 구간이긴 하지만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봐야 되겠죠.
또 이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도 결국에는 이제 같은 맥락으로 글로벌하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이쪽 뭐 친환경, 리사이클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지난해에 그 전쟁 때문에 살짝 좀 감춰져 있던 부분들이 다시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폐배터리, 신재생 일단은 요 정도 부분에서 요 이슈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수소 같은 경우도 유럽 쪽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도 수소 관련한 뭐 투자액이 나오면서 우리장에서 종목이 움직이기도 했었거든요. 수소 쪽은 안 보실까요? 말씀하시니까 또 수소 쪽도 생각이 나요. 예, 그렇죠. 수소 쪽도 네. 그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달 말에 청정수소 개발을 위해서 327조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니크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유럽의 원자재법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망 주셨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주 또 그동안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럽 쪽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 미국 쪽에 이 법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원자재법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은 이 모멘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폐배터리 이쪽에서는 그동안 좀 주가 좀 쉬었는데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결국에는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지수 상승 대비 좀 못 올라와 있어요.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그다음에 세비캠 정도 3대장인데 저는 어느 정도는 다 바닥은 확인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다른 종목 쉴 때 오히려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폐배터리 여전히 긍정적인 시황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성장이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전기차가 이제 10년이 지나고 하면은 폐배터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시 재활용하는 거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쪽 산업군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소부장보다 폐배터리에 대해서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내다보실까요? 그렇죠. 배터리 소부장 같은 경우 미래 이익을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는 좀 끌어다 썼고 물론 예. 장기적인 성장성은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좋지만 어느 정도 많이 좀 끌어다 썼고 주가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높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폐배터리는 아직 그게 실적이 아직 반영이 좀 덜 돼 있어요. 실적이 더 좋아질 개선될 여지가 더 많아지고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주가에도 더 반영될 여지는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쪽보다는 폐배터리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쪽의 움직임에 따라서 더욱더 전 세계적으로 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럽 연합 쪽에서 3월에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끝나가는 금리 인상, 파월 디스인플레이션 발언 주목입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또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잘 또 지켜보셨을 텐데 발언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은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제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끈 게 역시 뭐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하면서 매파보다는 역시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조금 우위가 실리면서 미국 증시가 어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좀 몇 가지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일단은 파월이 얘기한 거 몇 가지를 좀 보면은 역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적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3월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5월부터는 데이터 즉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물가 하락 시작됐으나 초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좀 보면은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했지만은 인플레이션 상방과 하방 위험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역시 지표 즉 데이터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이 좀 기준금리 5% 이하를 가능하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경기 침체나 실업률이 크게 상승 없이 인플레이션 2%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준금리 5%에서 중단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미국 경제 그리고 자신감 표명하고 있고 연착륙 가능할 것이다. 올해도 소폭 미국 경제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경기 침체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결국에는 기준금리 5% 이하를 언급한 게 증시 상승의 주된 이유가 디스인플레이션과 함께
그것 동시에 얘기한 게 결국엔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오지 않으면은 지금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를 9월서부터 월가 트레이더들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의 뭐 확신을 하고 있어요. 올해 2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결국에는 월가에서는 시장에서는 결국 연말에 기준금리가 4.75 정도 상단이 그 정도에서 맞춰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3월에 연준이 한 차례 더 하면은 기준금리 상단이 5.25예요. 월가에서 2차례 인하를 예상한다고 보면 4.75가 맞지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시장의 생각대로 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만약에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지만 파월은 또 다만 이제 시장의 생각대로 인플레이션이 빨리 떨어지면은 금리 인하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월가에 어떻게 그 괴리감이 좀 있었는데 금리에 대한 조금 이제 좁혀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어제 이제 고용임금지수 즉 ECI가 발표됐는데 이거 자기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떨어진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ECI 감소 있으면 연준의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또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연준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미국 증시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우려를 했지만은 지금 시장 금리 전망과 연준이 다른 것은 크게 어떻게 보면은 걱정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월가의 생각과 달리 지금 주식시장에 금리 인하가 선반영되면서 지금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 증시 추가적인 급등까지는 힘들겠지만 급등하면은 연준이 계속적으로 제어를 할 것이지만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자기는 용인하겠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 뭐 당분간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어제 뭐 S&P 500 4,100을 넘으면서 저항선을 좀 돌파했고요. 뭐 추가적인 상승 좀 더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는 상태이긴 했지만 낙관론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계속해서 대척점을 보이던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는 화해하는 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또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렇게 시장이 좀 변화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쪽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까요? 근데 제 두 번째 이슈를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그러면 예. 두 번째, 마지막 이슈로 확인해보고 신기수 전문가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요. 시장의 반응인데요. 패드워치가 11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입니다. 아까 최원주 전문가가 월가의 트레이더들은 9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패드워치에 따르면 11월, 12월 정도면은 25bp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에 힘이 실렸죠. 예, 이제 선물 시장에서 보니까 어제 이제 9월 달까지 계속해가지고 제일 확률 높은 쪽은 그냥 5.0이 유지가 되는 쪽을 제일 확률 높게 보고 있고. 그리고 11월 달에 4.75로 내려오고 그리고 12월 달에 4.5로 연속해서 두 차례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확률 쪽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가 지금 어쨌든 연말에 가게 되면은 뭐 이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파월이 그리고 어제 이제 얘기한 부분에서 이제 시장 친화적인 발언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한 부분을 보면은 매파적인 발언을 한 거는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미란 앵커께서는 들으셨지만은 멘션 피크라는 얘기를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했거든요. 네. 파월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멘션 피크 말씀드리고 이것보다 더 강하게 이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시장은 반응 안 할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긴 했지만 더 강한 얘기를 하려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꺾인다는 거 말도 안 된다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예상한 정도의 매파적인 발언에다가 플러스해서 어제 이제 그동안에 안 쓰던 단어를 썼어요. 디스인플레이션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은 뭐냐면은 이제 상승률이 꺾이는 게 아니고 그냥 가격이 빠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뭐 초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내심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완화되는 부분을 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그 전망을 좀 하면서 시장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이제 질문이 이제 어느 쪽에 갈까요?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장주 장세가 다시 온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성장주들이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상의 제일 피해 섹터로 지금 되어 있고, 제일 못 올랐던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이고, 나스닥이 결국에는 다우 지수보다 못 올라갔던 이유도 결국에는 성장주, 기술주들의 어떤 부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반대로 성장주, 기술주들의 반격이 와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뭐 1차적으로 12,500 정도, 12,250 정도 이 정도를 1차 목표가 잡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3,000 정도까지인데 아마 12,200 정도까지 가면 좀 한번 쉬었다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게 좀 벌어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 내에서 기술주 성장주들 가면서 우리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우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장세가 순환매 장세가 아마 될 겁니다.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지만요. 올라갈 때는 올라간 장세라는 것은 늘 순환매 장세예요. 요 몇 주 동안은 순환매도 아니었고 결국엔 테마주 장세였어요. 시장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테마주 쪽으로만 로봇이라든가 AI 쪽으로만 매기가 몰리는 현상이 있었다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의 성격이 변화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시장의 성장주, 기술주, 가치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좀 돌면서 순환매들이 좀 강하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일단 2차 전지, 또 반도체, 또 바이오가 어제 들어왔기 때문에 바이오 셀트리온이 상당히 좀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시세가 또 돌면서 코스닥 상위에 있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은 뭐 2차 전지, 바이오, 게임 이런 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로 매기 순환이 활발하게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물가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를 넘어서고 뭐 6%, 7%까지 언급을 하는 연준 위원이나 또 관계자들의 발언이 있을 정도로 우려가 깊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된 측면이 큽니다. 이번 FOMC를 통해서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앞으로 지수 뭐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라든지 또 지금부터 이제 또 어떤 흐름을 시장에서 보여줄지에 있어서 앞으로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에 대해서도 또 최원주 전문가도 질문 드릴게요. 간밤에 철강주 같은 경우 미국에서 또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시장 앞으로 어떤 쪽이 주도할 거라고 보실까요? 계속적으로 저는 성장주, 기술주가 올해는 작년에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접근하는 걸 맞고 특히 이제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주도주 역할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뭐 가치주 이런 쪽이 그나마 좀 주가가 좀 덜 빠졌는데 올해는 그렇다고 본다면은 좀 오르는 것은 역시 기술주 성장주보다는 덜 오르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뭐 철강주 말씀하셨는데 철강주 뭐 미국 시장에서 뭐 급등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올랐다. 하지만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철강석 가격이 계속 국제 시장에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철강주 가격에 뭐 자동차 강판 가격이나 그다음에 조선 쪽의 후판 가격 인상을 뭐 어떻게 본다면은 좀 가격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어요.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철강주도 결국에는 중국 리오프닝 수혜에 입을 것이고, 뭐 전체 다 산업군이 어떻게 본다면은 중국 리오프닝과 미국에서 성장주 기술주 강세로 인해서 고르게 오를 것이지만 조금 더 성장주 기술주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성장주 관심 있게 보자는 의견 제시해 주셨네요. 1월 외국인의 순매수는 우리나라 역대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월간 기준으로요. 이 6조 4천억 원이 역대 두 번째였고요. 가장 컸던 게 2013년 9월이었다고 하는데요. 2월장 어떻게 될까요? 개장 전 체크포인트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